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오늘도 토론의 문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오늘의 위원님들 자기소개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초등학생의 논리, 초등학생의 철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장지후입니다. 꽉 막힌 의견으로 답답해진 마음을 뻥 뚫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한방이 있는 중이 조수인입니다. 토론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원윤서입니다. 대립이 아닌 설득하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차성재입니다.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고1 김윤호입니다. 네,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의 의견에 신뢰감을 더해주는 전문가,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도 모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토론에 깊이를 더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청소년들의 속내, 토론으로 거침없이 터놓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출석할 일수 중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결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출석 인정 결석인데요. 다음 중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결석은 무엇일까요? 1번 폭설로 교통마비, 2번 사촌의 결혼식, 3번 독감에 걸림. 지우, 정답. 3번 지우 의원님. 독감에 걸림. 독감에 걸림. 몸이 아픈데 학교를 가야 되나요? 저는 감기 걸렸을 때도 학교에 갔어요. 오.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네. 독감에 걸려도 결석은 인정되지 않을 거다. 땡. 성재, 차정재 의원님. 저는 1번인 것 같습니다. 아, 폭설로 교통마비가 돼도 학교는 무조건 가야 된다. 네, 왜냐면 제가 이 경험담인데요. 네. 사촌의 결혼식은 이제 체험 이런 걸로 신청서를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독감에 걸린 거는 병과로 해서 결석 네. 인정이 되는데 폭설로 교통마비는 네. 결석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아주 논리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땡. 정답! 윤서! 진짜 빠르게 되네. 네, 원윤서 의원님. 네, 저는 2번이요. 정답입니다. 정답은 2번 사촌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은 가족들이 다 함께 가서 기뻐해줘야 할 것 같지만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해요.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 한번 구체적인 내용 들어볼까요? 네, 2020학년도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제시되어 있는 출석을 인정해주는 결석 요인들을 보면요. 첫 번째, 지진, 폭우 그리고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학교 장애 허가를 받은 대회 및 훈련에 참가, 그리고 교회 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세 번째, 경조사 중 결혼으로 인해서 출석하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때 형제, 자매나 부모님 등 직계 가족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직계 가족이 아닌 사촌의 결혼식은 출석으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한 학년당 채워야 하는 최소 출석 일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학년 수료가 가능한 연간 최소 출석 일수는 며칠일까요? 성재, 보기를 다 말 안 했어요. 성급해. 1번 108일, 2번 127일, 3번 190일. 지우! 지우 의원님. 3번 190일. 3번 190일? 네. 야, 가장 많은 숫자를 골랐어요. 네. 어째서죠? 기사에서 제가 봤어요. 기사에서 봤다? 네, 기사에서 봤어요. 야, 가짜뉴스 같네요. 땡! 네? 윤서! 네, 원희소 의원님. 저는 1번이요. 1번 108일. 네, 저희 나라의 자랑스러운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차준환 선수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꼭 108일은 고등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네. 하는 기사를 봤거든요. 야, 또 잘못된 기사를 봤네요. 지우.
아, 이거 손 번쩍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2번이요. 2번 127일. 네, 아까 191로 기사 봤다면서 잘못 본 것 같아요. 127일이 네, 맞나요? 잘못 봤네요. 네. 네,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2번 127일인데요. 생각보다 꽤 많이 출석해야 1년의 수업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초중등 교육 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 이상인데요. 이 중에서 수료와 졸업이 가능한 조건은 총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채워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일수는 190일의 3분의 2인 127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장기간의 휴가, 방학이 있죠? 네, 학생들의 방학으로 주어질 수 있는 최대 기간은 며칠일까요? 1번 45일, 2번 55일, 3번 70일. 윤서 네, 원윤서 의원님. 1번 45일이요. 오, 45일은 방학으로 주어져야 된다? 네. 그 이유는 아마 세 보기 중에서 가장 적은 일수를 줄 것 같습니다. 뭔가 방학에는 좀 인색할 것 같다라는 네. 의견. 땡! 성재. 차성재 의원님. 2번 55일이요. 2번 55일? 네. 뭐 여름방학이랑 봄방학이랑 겨울방학 다 합쳐보면 대충 각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55일 정도 나온 것 같다? 네. 야, 땡! 이번에도 주워 먹나요? 네. 네. 3번. 3번 70일? 네.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70일이었습니다. 우리 강성진 변호사님께 설명 들어볼게요. 네, 1년 365일 가운데 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주요 공휴일을 제외하면 보통 250일 정도가 이제 되는데요. 이 250일 빼기 수업 일수가 바로 우리가 부르는 방학 또는 재량 휴업일로서 쓸 수 있는 최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일수 190일을 빼면 60일에서 70일 사이에 나머지 기간이 방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회 상식 퀴즈 우승자는 우리 장지우 위원님입니다. 박수! 네, 선물 전달해 드릴게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주워 먹기로 2개 다 맞췄는데, 네. 위원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좀 기쁘네요. 아니, 그것도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쵸. 한번 축하드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의회 상식 퀴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오늘의 주제는 앞선 퀴즈와 연결되어 있죠. 네, 오늘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청소년의 학교 출석 그리고 휴식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쏭달쏭한 오늘의 주제 대표 제안자를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또 접니다. 네, 우리 차성재 위원님이 오늘 또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떤 주제인가요? 네, 회사는 휴가도 있고 월차에 반차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회사원들은 월차를 써서 자신들을 이렇게 돌보는 자기계발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이런 여유 시간을 갖기 굉장히 힘듭니다. 방학 기간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에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한 번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 시기, 새로운 경험과 우리들의 견문을 쌓기 위해 하루 휴가, 청소년들의 월차를 보장해주세요. 야, 오늘 의회 상식 퀴즈에 출석 일수와 방학이 왜 나왔나 했더니 우리 청소년들에게 월차를 달라고 하기 위해서였군요. 자, 과연 청소년들에게도 월차 보장이 필요할지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월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4일은 쉬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날까지 하면은 5일이죠. 월차까지 끼면은 거의 뭐 한 달에 일주일을 쉬는 거예요. 솔직히 누가 내일은 학교 안 가고 그냥 쉬어라. 그래도 돼. 이러면은 솔직히 학교에 가실 겁니까? 그런 걱정은 한번 쉬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쉬어보고 장도 사고 영화도 보고 사복 입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집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구경하겠습니다. 나는 학교 안 가는데.
저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한 사유 없이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월차를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 한번 만나보죠. 하나, 둘, 셋. 오, 네. 자, 청소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월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토의해보기 전에 월차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월차란 무엇인가요? 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이듬해 15일의 유급 휴가를 주는데요. 이 연차를 월 단위로 사용하는 것을 월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회사의 재량으로 연차를 한 달에 한 번 적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 적용을 해보자면 80% 이상 출석을 한 뒤에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건데 여러분들은 월차가 필요할 만큼 휴식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엄연히 긴 휴가인 방학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여행이나 그 외의 현장 학습을 위한 현장 체험 학습서가 있는데 왜 월차가 필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체험학습 제도도 있고 필요하면 결석계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월차가 있으면 보고서나 결석사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편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는 날이 왜 생겼을까요? 그냥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일만 하면 되는데 토요일도 있고 일요일도 있고 거기다가 휴가는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삶의 목표가 공부보다는 쉬고 놀면서 행복하기 위해 평소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청소년들은 공부에 치여서 자기 자신의 시간도 없고 자기 개발을 할 시간도 없잖아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청소년들이 이런 월차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아주 그냥 의견이 명확하신 게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삶은 즐기기 위한 거다라는 명언까지. 그 휴식이 꼭 필요할까요? 뭐 한 달에 4분의 1을 쉬는 건데 그럼 놀고 먹고 하다가 또 방학까지 있으면은 뭐 굳이 더 휴식이 필요할까요 이게? 하지만 김은우 의원님, 솔직히 누가 내일은 학교 안 가고 그냥 쉬어라. 그래도 돼. 이러면은 솔직히 학교에 가실 겁니까? 그런 걱정은 한번 쉬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한번 쉬어보고 생각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학생들의 일상은 일주일이 입시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입니다. 오. 이렇게 입시에 치여 사는데 이렇게 쉬는 날에도 보충으로 학원을 가거나 한 달에 꽉 차서 보통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루를 여유롭게 보내는 건 괜찮은데 이게 잠깐 방심하고 있으면은 놀이가 일탈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성숙한 중고등학생은 또 이게 어른처럼 보이는 것도 있으니까. 네, 일탈이 될 수도 있다. 하루를 쉰다고 학생들이 더 많은 일탈을 하는 게 아니라 일탈을 한 학생들이 평일에 돌아다녀서 더 눈에 띄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일탈 문제보다 조금 더 걱정되는 게 바로 학생들 간의 진도 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같이 쉬는 게 아니라 쉬는 날이 불규칙하니까 그 격차를 어떻게 메꿀지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네, 우리 연은서 위원님의 의견은 저도 좀 공감이 되네요. 저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의 인생 지론이 나왔네. 제가 만약 월차를 받는다면 금요일 아니면 월요일 아니면 빨간 날 전날에 쉴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그 날에 쉴 테니까 한 달의 마지막 날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보충 설명을 듣는 날을 갖는다면 뭐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아파서 결석계를 내더라도 수업은 보충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쉬느라 진도를 못 나간 부분은 뭐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스스로 자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탈을 할 여지도 생기고 수업 부분 보충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들보다는 아무래도 또 이분들이 더 생각이 많아지실 것 같은 주제예요. 네, 항상 자식 걱정하는 우리 부모님들인데요. 부모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VCR로 만나보시죠. 청소년들에게 월차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오케이.
야, 그래도 찬성이 있으시네. 그 토요일, 일요일 빼고 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월차를.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이 뭐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건가?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강경파시네. 월화수목 금금금이니까. 지금도 애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집에서 관리도 안 되고 애들이 좀 방종한다 그러나 공부를 하진 않거든요. 근데 월차를 굳이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쉬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그 뭐 어른도 아니고 애들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학교 갔거든요.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아, 라떼는 말이야 나왔죠?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플 때는 병가라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학습 부모님들하고 하는 체험 학습도 따로 또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월차까지 쓰면서까지 학교를 안 간다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평일날 하루 학교 안 가는 그 기분도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또 아빠들도 월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외에 평일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행이라든지 또 어디 가족끼리 갈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여학생들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그런 걸 이용하면은 자기가 편안하게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월차를 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 찬성하는 의견. 긍정적. 그럼 반찬은 어떠세요? 반찬? 반찬은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왜냐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뭐 건강상 안 좋다든가 머리가 심하게 아프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퇴하고 올 수는 있겠죠, 집으로. 조퇴라는 게 있는데 반차를 이용한다는 건 너도 나도 반차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용하면 학교의 질서가 잡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니까. 안식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내려주시고 아니다. 오케이. 안식년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잠깐 그 텀을 두는 거잖아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대학 들어가면 자기 진로가 거의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인생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신중하게 텀을 두고 생각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도 대학을 못 가면 또 뭐 재수도 하고 하는데 굳이 요즘 대학 졸업하고 남자애들 군대 갔다 오고 하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사회생활을 하거든요. 안식년을 또 1년씩 갖고 그러면 사회에 정착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서 안식년도 저는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재수하는 애들도 있고 취준생이라고 해서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래도 1년 정도는 자기가 안식년이라는 그 시간 아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의외로 또 재수라든지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취준생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 1년을 잘 준비하고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그 시간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흔들릴 것 같이 말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다 자기 생각이 분명하시고 네.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체험학습 신청서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학교를 그렇죠. 빠지는 거니까 그거는 쉴 수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또 따로 쉬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하루를 가지고 싶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저는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월차 대신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처럼 반차를 써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반대입니다. 조퇴나 지각은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반차가 뭐가 다른가 싶어요. 별로 조퇴와 다를 바 없다? 네. 네. 맞아요. 반차를 쓰면 보통 친구들이 늦잠을 자고 반차를 내고 학교를 늦게 오지 뭐 학교를 가서 일찍 집 간다고 반차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야, 지각의 핑곗거리로 사용될 수 있다. 자, 만약 하루가 아니라 1년을 쉬는 건 어떨까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월차보다 안식년이 필요하다 대 필요 없다입니다. 자,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1년간 쉬게 하기 위해 시작됐던 제도인데요. 요즘에 와서는 7년에 한 번
재충전을 갖는 시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학교 생활을 하는 도중에 12년간 딱 1년을 쉴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무언의 압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7년이 아니라 거의 2배인 12년을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나 보상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월차는 반대지만 아예 통 크게 1년을 쉬는 거는 찬성인데요. 쉬는 기간 동안은 내 계획에 맞춰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직접 쪼개보면서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이게 1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면은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오히려 더 게을러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안식기를 갔다가 진짜 1년 동안 안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안식. 네. 겨울잠 자듯이. 네, 진짜. 저는 안식년 결사 반대입니다. 요즘 맞벌이 가정이 많잖아요. 쉬는 동안은 오히려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고 그 안식년을 가지면서 공부를 보충하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안식년은 월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월차에 찬성했던 위원님들은 찬성, 반대했던 위원님들은 반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할 거라고 봤는데 안식년을 주제로도 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네요. 자, 강성신 변호사님, 혹시 해외에서도 학생들이 이런 안식년을 갖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영국을 예로 들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휴직이, 즉 휴식기를 갖는 갭 이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이 진학을 미루고요. 여행이나 인턴십, 그리고 봉사활동 등으로 견문을 넓히고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이 갭 이어를 선택을 하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민해 볼 수 있는 1년간의 여유가 생기는 셈이죠. 네, 뭔가 한국의 재수 생활이나 아니면 대학 기간 중에 쓸 수 있는 휴학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쉬는 동안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인턴십을 통해 미리 직업을 체험해 볼 수도 있다는 게 좀 색다른 방식이 아닌가. 자, 그러면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월차가 생긴다면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저는 월차날 아침 일찍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편안한 집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구경하겠습니다. 나는 학교 안 가는데. 네. 저는 쉬는 날 엄청 늦게 일어나야 제맛이죠. 그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날을 하루 종일 아주 그냥 힐링하는 날로 쓰겠습니다. 늦잠도 자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평일에 못 해봤던 사복 입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형들이 너무 바빠요. 왜냐면은 저희 첫째 형이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고 아이고. 둘째 형이 밤 10시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얼굴을 볼 시간이 없어서 쉬는 날이 생기면 저 형이랑 나들이도 가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선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들에게 없었던 월차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 토론해보고 고민해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제를 발의해준 차성재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월차에 대해서 정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네, 청소년들은 한 달 동안 되게 학업에 열중하면서 쉬는 시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도 충분히 쉴 수 있는 월차를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이 필요한 순간만 남았는데요. 자, 청소년들에게도 월차를 보장해 주세요라는 주제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 한번 만나보죠.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찬성 3표, 반대 2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차성재 위원님의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청소년들에게도 월차를 보장해주세요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땠나요? 청소년에게도 월차가 있다는 거는 진짜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건데 생기면은 생기는 것대로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오늘 느끼고 갑니다. 네. 저는 오늘 주제를 통과시켜서 지금 굉장히 기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음 주제도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휴가를 주세요라고 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통과됐으니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진짜 월차라는 걸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 토론을 통해서 오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의 또 장점이 드러나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르는 건 배우면 되는 거고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게 또 우리들의 민주주의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네, 사실 월차, 연차, 휴가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뭐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게 한정된 일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을 듣다 보니까 이들에게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알아가게 돼서 저도 제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알찬 시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